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란과의 마찰이 전면적으로 치닫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조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고요. 또 빵주의 강세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호조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일단 하락세는 진정이 된 것 같지만 시장은 이란의 대응에 주목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여러 이슈들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분석도 해보시고요. 또 이에 따라서 상품별 대응은 어떻게 해볼지 그 전략도 함께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강인 대표가 좀 원래 출연 일정이 좀 잡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이제 건강상 문제로 제가 오늘 대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이제 채팅창 접속하셔서 네. 이제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 입장으로 좀 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있으시면은 최대한 설명하실 수 있는 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나와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그 흐름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별로 지수부터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3% 하락세입니다. 3,2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8,85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62% 하락세입니다. 6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06% 강보합입니다. 1,56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3% 하락세입니다. 1.110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외신 쪽에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희석이 되면서 어제 주가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도 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트레이딩 대비하시기 위해서 외신 소식들 살펴보셔야겠죠?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소식인데요.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심하게 타격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어제 ING는 또 미증시가 7%에서 10%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한 바가 있죠.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면 외화 보유액이 적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사태가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란의 경제 붕괴가 예상이 되고 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가 경제적인 부담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나비 효과 때문에 세계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국 간의 이러한 갈등이 정말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될까요? 이러한 해답은 다음 소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거짓 신호를 의미하는 레드 헤어링, 붉은 청어일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이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요. 이 유라시아 그룹의 브레머 대표와 컵찬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정부 모두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과 유가 상승 압박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이란군이 이라크에서 소규모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언론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혼란을 유도하는 거짓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세계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은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냐 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많은 이들이 선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외교 정책 환경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걸프전과 같이 날카로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미 대선이라는 또 다른 변동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속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란 사태 속에서 금이 원유보다 더 나은 대비책이라고 말하면서 골드만삭스가 골드에 대해서 매수 뷰를 줬다라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 원자재 연구소장은 원유 공급 충격에서 원유 수요 감소까지 다양한 범위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즉 유가에 대한 상방과 하방의 위험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현재 유가는 이란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지만 중대한 공급 차질이 없어서 향후 몇 주 동안은 하방 압력에 놓일 위험이 있고 또 적정 가격은 배럴당 63달러로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금값은 상승을 해왔고 또 걸프전 초기와 9.11 테러 때에도 금이 꽤 올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을 향후 12개월간 1,600달러로 예측을 해줬는데요. 만약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면 금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또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금을 한번 사볼까 심히 고민되는 기사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는 매수 시점 꼭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할 경우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면 트럼프의 재선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고유가가 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재선에 대해서 초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나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재선에 치명타가 될 만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죠.
그런데 외신과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발 공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란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란이 보복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여부를 고려를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건데요. 영내 석유 시설도 피격당할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의 대처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란의 입장, 행동 계속해서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 증시가 역사적인 랠리를 기록한 이유는 꾸준한 실적 성장보다는 활발한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고 골드만삭스가 말했습니다. 기업의 주가 흐름이 근본적인 이익 실적과 성장과 괴리가 커지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지난해 S&P 지수가 29%나 급등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실적 성장에 차지한 비율은 겨우 8%에 그쳤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치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연준의 저금리 기조와 통화 부양 정책, 즉 가격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연준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거냐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S&P 지수의 수익 상승분이 특정 기업들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S&P 상승에 기여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기업 실적에 중점을 두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외신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전반적인 군사적인 갈등까지는 가지 않을 거지만 또 이란의 보복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 대선 변동성과 기업 실적을 주시하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더 자세한 외신 평가는 양세동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보다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더 큰 위험 요인은 미국의 대선이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에서 좀 이 불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 누가 승리하더라도 서로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지금 올해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런 소식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시황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미증시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자체가 과연 대선에 대한 영향 자체가 증시까지 미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 대선 자체가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다면은 저는 미증시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물 골드라고 좀 특정을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 증시가 오르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적용될 부분은 아니고 미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제 대선이라는 요소 자체는 제가 항상 염두를 했던 것처럼 미중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죠. 사실상 이제 4년 임기가 맞춰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재선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또 추가적인 대통령이 또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정치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면은 2020년도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자체가 대선이라는 포커스에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치적인 이슈 자체로 하나 이슈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과 똑같은 이제 유리한 포지션, 2차 합의에 대한 염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측정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지금은 2020년이지만 정확하게 1년 전일 거예요. 네. 1년 전에 설명했었던 부분 자체는 미증시 자체는 고가 갱신을 또 할 가능성이 계속 굉장히 할 것이다. 높습니다. 네, 이 부분 자체는 대선이 남아있는 전제 자체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거시적 지표 자체도 포함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었고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중무역을 또 좋게 이끌겠죠. 상황적으로. 그렇죠. 예. 재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이 엎어지는 이 상황 자체를 유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단순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전초적인 분위기 싸움 자체는 당연스럽게 있을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리스크가 크게 발동한다는 내용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계돼서 미중무역과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이제 연계 구조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위험 요소는 대선이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포지션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미증시가 떨어질 가능성 자체는 적다는 부분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네. 사실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S&P에 대한 다우지수에 대한 포지셔닝 자체는 2020년도 한 해에 또 상승 랠리에 대한 곡선 자체를 그릴 가능성을 아직도 염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은 경제 지표를 간만에 한번 보고 가는 시간을 조금 잡았으면 싶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시적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시청자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한 해 어떤 유리한 포지션 자체를 좀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2020년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미증시가 어떤 상승 랠리를 그릴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거시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흔히 어떻게 보면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라고 뭐 설명을 하지만은 제가 19년도 초반대에 어떻게 보면 증시 자체가 미중무역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말에 낙폭이 이루어졌지만 고가 갱신을 한다는 거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로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낙폭을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 상황도 이거에 빗대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표를 꺼내는 이유는 미증시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알리기보다는 대선이 위험 요소는 맞지만은 증시에 대한 낙폭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빅쇼트 같은 현상 자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네, 네. 대선의 위험성과 이제 증시의 뭐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단순히 위험성은 맞아요. 하지만 이 위험성 자체가 미증시로 표현은 되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네, 거고요. 네. 위험성 자체가 커지면은 안전자산, 특히 이제 골드나 10년물 국채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은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네. 이제 빅쇼트 관련해서 작년에 설명드렸지만 올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반부에 이제 2년물, 10년물 채권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 자체가 한 차례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이제 언론, 외신에서 난리 법석을 피웠던 사례가 있어요. 네. 하지만 크게 염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지금은 아직은 미증시가 크게 낙폭을 보일 시기는 아닙니다. 한 차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전에 대한 현상 자체가 펼쳐졌다고 해갖고 증시 자체가 떨어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증시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이제 2000년도 넘어서죠. 2008년도 그리고 98년도 뭐 이런 사례에 빅쇼트 자체가 일어났지만 여태까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정확한 어떤 현상 자체는 펼쳤었어요. 한 차례 더 이제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낙폭에 대한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구나. 6개월 안에 이런 시기 자체가 굉장히 도래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만 좀 펼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한 차례 더 역전 현상 자체 펼쳐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럼 미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단순한
지표에 대한 흐름 정도만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제로의 영역에 한 번 더 도달할 때까지는 증시가 상승 랠리에 대한 고가가 또 펼쳐졌었다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 지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뭐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네. 빅쇼트가 펼쳐지면 엄청난 돈, 막 몇십 배, 몇백 배에 대한 옵션이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투자라는 것 자체는 그런 기대감을 일전에 저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빅쇼트에 대한 영화적인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의 계약으로 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체결에 대한 옵션 상품 자체는 전개돼 있지 않아요. 네. 정확히 옵션이라든가 선물에 대한 상품 자체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고, 시청자분들은 그걸 인지하면서 실제 사례가 이렇게 어떤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급하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중무역에 대한 앞으로 전개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뿜을 수 있는 구도 자체를 뿜어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맞는 거고, 이 지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증시가 추가적인 고가가 가능하구나,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로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하지만, 거시적인 표현 자체로 본다면은 지금 외신에서는 대선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쵸. 미증시에 대한 낙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미증시에는 정확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대선이 위험성은 충분히 발현된 만큼 안전자산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표현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미증시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원칙상 투자는 그래요.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염두를 하는 거지만은 지금 현 시장에서는 적용되진 않는 사례의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중적인 위험 요소 자체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측정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은 골드 자체가 올 한 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2019년도에 이만큼 올랐는데 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있을까요? 이따가 골드 하는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위험 요소는 충분히 있지만 미 증시에 대한 낙폭 자체는 빅쇼트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지 말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증시가 좀 떨어지게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 재선이 위험한 요소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미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년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를 확인을 해서 좀 증시에 대응을 해보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금이 원유보다 더 나은 투자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발, 중동발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골드에, 안 그래도 잘 가고 있던 골드에 조금 더 불을 지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올해에도 골드가 더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캐스터님께 좀 얘기를 하셨죠. 네. 뭐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적절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금에 대한 수요 자체는 현물 자산을 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선물에 대한 투자 대비책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2018년도 말에 제가 강연회를 좀 했을 때 그때 설명드린 부분 자체는 자, 골드바 그냥 하나 사두세요. 이거였어요. 네, 그랬죠. 골드바를 좀 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기성 투자 자체로 지금 타이밍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선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이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전문 트레이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좋은 실적을 거뒀던 것 자체가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골드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야죠.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꺼내지만은 골드만에 대한 의견을 저는 집중은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틀리는 말이 많기 때문에 골드만이 위험하다고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오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다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유는 다소 위험하다는 부분입니다. 원유는 다소 위험하다. 사실 주말 사이였죠.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에 대해 내포하는 이런 분위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네. 유가 자체가 폭등하는 사례가 있었지만은 단발성 시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척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펙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척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시황적으로 먼저 측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유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포지션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먼저 찾자면은 네. 조정에 대한 분위기로 매도 포지션을 위치값으로 수익을 내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어떤 이탈에 대한 구간을 오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따 유가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드리고요. 네. 유가 자체가 너무 이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분석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죠. 네, 네. 이러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단발성으로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유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시황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황이죠. 사실상.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 말겠다 이런 상황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을 갑작스럽게 공격하겠다는 자체는 이란 제재를 풀겠다는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미국이 202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수입보단 수출에 더 정확하게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에 대한 효과 자체가 증대되는 손익이 넘어가는 시기 자체가 올해부터예요. 네. 그럼 유가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되면 유리한 손익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유가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 자체는 대선도 또 연관이 있겠죠. 미국 쪽에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출 자체를 굉장히 신경 쓰는 입장에서 손익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남으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평가적으로 유리한 거고 이제 오펙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상. 왜냐?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펙이 지금 감산한다고 해갖고 유가가 폭등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어요. 이미 전 이제 오펙 감산하는 시기에 그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드러났었고 그러면은 오펙이 감산한다. 뭐 아무리 떠들지만은 오펙은 지금 현 상황 자체에 감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구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유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시황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이란과 같은 사태처럼 예상 불가능한 시황 자체가 좀 펼쳐진다면은 유가 자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골드 자체를 좀 더 좋게 평가하는 거는 이런 다중적인 위험 요소가 올해 몇 차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매수, 정확하게 골드를 사라는 지시 자체는 저는 정확하게 가장 걸맞는 지금 시국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시장에서 이제 선물 투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네, 많을 네. 거예요.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적절한 포지션 자체를 선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타이밍에 골드를 매수해도 됩니까?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골드를 사라는 의미 자체는 현물 비중에 좀 크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나오는 시황적인 부분은 선물에 대한 시황보다는 현물에 네, 대한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골드 바 얘기하는 겁니다. 바. 네. 뭐 현물에 대한 주식도 어떻게 보면 현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물 자체는 실질적인 현금에 대한 부분과 이제 바에 대한 부분. 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쉽게 여러분들 세금 떼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안정성 투자로 좀 다소 길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네. 거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이미 많이 예. 올랐죠, 사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지금 타이밍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때 제일 먼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자기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구성하라고 얘기를 먼저 많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융을 대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아니면 현물 자산을 대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접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전반적으로 2020년도 한 해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국에서 현물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더 높게 측정하다? 이건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금융에 대한 투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중적인 시장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포커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긴밀하게 좀 좁히라는 얘기 자체를 많이 꺼냈어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한 해 동안 많이 이런 부분을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오늘 나오는 자리는 제가 네. 보여드리는 뷰라든가 견해를 보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측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을 많이 꺼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노트북 자체가 예시로 들면은 지금 이거를 100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이게 10만 원에 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게 10만 원에 팔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주식이 지금 또 화랑기가 다시 올까요? 이런 오해를 빚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화랑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 시기보다는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하라는 게 제 맹초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게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 지식에 대한 습득이고 여러분들이 경제 신문을 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자산 보유에 대한 의미 자체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제가 지갑에 10만 원이 있으면은 이 10만 원을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국에 이 불안성이 있는 시국 자체가 20만 원을 유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 얘기, 이제 두 번째 나온 네. 골드 얘기 자체도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국에서는 현물에 대한 골드 이 부분 자체도 신경을 써시면은 나쁘지 않게 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와 관련해서 이제 현물 자산 쪽에 골드의 이제 좀 강세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 해외 선물에 쉬는 선물 투자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이 종목에 관한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골드만의 이슈네요. 네. 자, S&P 500의 랠리가 지금 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S&P 500의 수익률 중에 실적 성장이 차지한 비율이 8%에 그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좀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이슈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또 저희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네. 제가 오늘 외신만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가게 생겨가지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적과 관계에 대해서 미증시가 올라간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끝났습니다. 실적이 그때부터 좋게 나왔지만은 미중 무역 터지면서 2018년도 말에 낙폭을 이루었던 것 자체도 이슈에 대한 시황에 대한 접근성 자체로 터진 거지 실적이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도 발표가 있었고 하지만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치로 추세 자체가 나온 현상 자체가 더 많았지 실적이 좋고 나쁘고의 떠나에 대해서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반영 자체를 이룬 적은 2019년도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아직 미중 무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실적과 관계해서 연계해서 미증시가 상승 랠리가 좋게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은 19년도에 이미 한번 보여줬는데 20년도에 미중 무역이 남아있는 과제 안에서 그걸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발성 시황보다는 앞으로의 진척도 이거와 연계해서 올해 가장 큰 이슈죠. 11월에 있을 대선까지 어떤 미중무역 2차 합의, 3차 합의에 대한 관계도를 더 측정하시는 게 미증시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을 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상품별로 전략들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유가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5일이 이란발, 중동발 리스크가 좀 터지면서 급등하는 사태를 보였는데 어제는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유가 좀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의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보고 계시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단가 위치값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한 차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은 당일 포지션 기준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당일 포지션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해외 선물이라는 건 원초적으로 마음을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거예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밸런스부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평가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투자 대회 하기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은 자, 잠시만요. 좀 더 네. 추가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증시 유가에 대한 낙폭 자체가 이루어졌지만 이 단가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박스형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오펙 감산도 있을 뿐더러 오펙 유가 자체라는 건 30에서 50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연말 보고서 2020년도 향후 보고서를 먼저 얘기를 드려서 미국 유가 자체가 수출 역전 자체가 펼쳐진다 이 얘기를 드렸던 네네. 부분은 고유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 추가형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포지셔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선물 시즌3 대회 기간 동안 상승에 대한 채널 구조 자체를 형성을 보였던 게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 과정 자체가 오펙 감산 얘기 나오면서 사실상 연말에 상승 추가적으로 보였지만은 제가 번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탈이에요. 자, 자세하게 여러분들 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자, 상승 채널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예견 자체가 가능할 가능성은 차트 트레이딩으로 미리 나왔어요. 근데 이란과 미국은 완전히 번외 시황이죠. 지금 상황으로. 근데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시황 자체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유가 자체 폭등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서고 어차피 시장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 대한 포지션 자체,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보다는 그 당일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물이 없는 관계로 좀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거 보면 아람코 상장 부분. 뭐 아람코가 사실 상장을 좀 급하게 했었던 거는 유가가 좀 높았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그렇죠, 네.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내용이 많았죠. 일단 상장은 이루어졌고 중요한 부분 자체는 미국 쪽 입장을 밝히는 건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란과 같은 사태를 펼치는 거는 명분을 만든 거겠죠. 이란 뭐 제재 너네 그냥 할 거야. 이런 명분 자체를 만든 거예요.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이란은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네.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너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제는. 근데 미국이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너네 하라는 대로 할게. 그 조건에는 뭐냐면 이란 내 이제 미 군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이 어떤 국가냐? 핵보유 국가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또 잡는 거예요. 네. 그럼 애초에 제재를 정확하게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애초에 제재를 풀 생각은 미국은 없었다. 이게 판단이에요. 그럼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 구도 자체를 측정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스펜에 대한 어떤 재이탈 자체가 나와야지 그게 원초적인 방향성이며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 캔들에 대한 일목균형표 이탈 자체가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매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리가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캔들에 대한 완전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고 시가 자체가 펼쳐져야지 그 다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탈이 나왔냐? 좀 더 보시기죠. 정확하게 1시간 뒤 측정하는 부분으로 캔들에 대한 이탈 자체가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다. 그럼 그때부터 데일리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티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의 포지션을 보려면은 가장 짧은 손절 위치 값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오늘 당일 포지션에서 제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위치 값, 손절에 대한 자체가 중장기 값으로 가려면 63.10에 대한 손절 자체를 샀때 어떻게 보면 포지션 진입 자체는 캔들이 넘어갔을 때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이거에 대한 책만 2권 있는 설명서를 드렸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다 읽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캔들에 대한 이탈을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섞어요. 그러면 캔들이 확정적으로 시가 자체에 이탈됐는지 그 부분으로 판단하고 드러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음 1시간 봉에서 시가 자체가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도에 대한 데일리 포지션을 섭취하는 거지 중장기 포지션 자체는 63.10에 대한 손절값을 두고 매도를 두는 게 맞습니다. 손절이 짧아야 돼요. 손절이 짧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가 자체가 이제 차트 트레이딩 기반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낙폭 자체를 이룬다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포지션에는 기준선 위치 값에서 저항을 맞는지 한번 체크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매도에 대한 포지셔닝을 체크하는 게 오히려 순서상 맞아요. 지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든 거는 단발성 시황이죠. 단발성 시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 자체 시황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데일리 포지션 관련해 갖고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담되 다음 시간이죠. 정확히 한국 시간을 12시 됐을 때 시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스펜에 대한 이탈이 나왔는지 측정하시고 틱차트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유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0.07% 약보합입니다. 3,24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6% 오름세입니다. 8,87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82% 하락세입니다. 6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4% 강보합입니다. 1,56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119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자, 지금 미 본장은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2% 하락한 28,6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9% 떨어진 3,240선 지나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1% 지금 보합권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07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속보에 따르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재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뜬 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외신 아까 전해드릴 때 이란과 미국이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작은 보복을 취할 확률은 높다고 전해드렸었죠. 지금 이 보복의 일환이 사이버 공격의 형태로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즉 사이버 전쟁의 예고가 시작된 건데요. 지난 4일 미국의 정부 산하 홈페이지가 반미 메시지가 담긴 화면 변조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외신들이 군사적 충돌이 나오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전쟁도 군사 대립만한 영향을 증시에 미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이슈도 살펴보시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하회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또 4분기 GDP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투척된 시장에서 이런 지표 호조는 또 지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세동 해설위원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질문이 좀 국내 시장에 관한 질문도 있고 들어와 있어서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일단 미증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 국내 증시, 왜냐하면 미증시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질문이 하나 왔어요. 예.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물려있다. 뭐 대세 하락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세 하락은 오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 국내 선물 자체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뿜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이건 인지하셔야 돼요. 상승은 못해요. 그거는 가능성 자체를 재측정됐던 건 미금리와 한국 금리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증시가 미중 무역 1차 합의로 얘기가 풀어지면서 네. 상승에 대한 얘기 자체로 뿜어졌던 거예요. 지금 미증시 자체는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상승 랠리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네. 1차 합의 자체가 이제 1월 중순 자체에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지금 보는 것보다 지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받고 한 번 더 매수를 보는 게 맞겠죠. 상단에 대한 채널을 부딪혔지만 이탈이 나오기 전자는 기준선에 대한 저항 자체를 받으면 한 차례 더 매수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웨이팅이에요. 오늘은 네. 웨이팅이고 이제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018년도죠. 정확하게 이제 미국, 한국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을 펼치면서 미증시는 계속 고가를 펼쳤지만 한국 증시는 못 펼쳤던 이유가 단조로운 예시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폭을 나오냐, 유지를 하냐에 대한 부분은 관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 자체로는 올해 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미국 금리는 아직까지는 얘기 나올 단계가 아니다. 뭐 초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나온다지만 지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미 증시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멈췄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강행적으로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자체를 이루기보다는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가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W에 대한 랠리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1950포인트의 인버스가 물려있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손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최소화시키라고 노력을 하시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에 대한 50포인트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2080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한번 나온다면은 지지를 받는다면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는 시국이다. 이런 표현 자체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상 자체로는 당분간 앞으로 랠리형을 그냥 단순하게 그릴 가능성이 금리 연관도에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척도입니다. 미 금리 자체가 향후 어떻게 보면은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제 한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를 시도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격도가 굉장히 커질수록 한국 증시 자체는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인버스를 투자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버스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인버스에 대한 가능성을 뿜고 그때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길이에요. 그 인버스를 지금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을 지금 측정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대세 하락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원초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인버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좀 이 부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 금리 스프레드를 좀 따져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강연의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사실 네. 이제 강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김성 앵커님 오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확정인가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군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군요. 이제 제가 괜히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이제 합동 강연회가 네. 좀 개최가 되는데 저는 MC를 볼 예정이에요. 아,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 방송 끝나고 김성 앵커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성 앵커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저는 그건 갑니다.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강연회에서 저희가 좋은 내용들 전해드릴 그죠. 거잖아요. 내용은 풍부하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 들었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협회죠. 이번 달 1월 11일 네. 토요일 강연회 불수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정확히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사은품 증정 자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뽑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네. 나왔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군요. 많이 참여하시고 제가 MC를 볼 것 같아요. 뭐 해설위원도 하지만은 거기 가갖고 이제 어떤 상황, 어떤 강의를 꺼내주실지 자세하게 얘기 꺼낸 시간을 그리고 좋은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 뭐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연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수홀 3층입니다. 3층에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알찬 전략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